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이어랑 properties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떤 특별한 기능을 배우는 것보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말하다 보니까 매 시간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중요하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CAD 처음 배울 때부터 이 왼쪽에 레이어 창이랑 프로퍼티즈 창을 항상 켜놓고 수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창을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켜놓고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AD를 다시 켜거나 새로운 컴퓨터에서 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창들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령어 자체가, 이 창을 켜는 명령어 자체가 레이어, 층이라는 이야기죠. 레이어 그리고 properties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입력을 해보시면 레이어는 레이어라는 명령어로 있고 properties도 propertie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입력하면 그냥 요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우스 커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죠. 이 창을 이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바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원하는 곳에 부착시키면 돼요. 저는 항상 좌측편에 놓고 쓰는 편인데,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요 창 두 개 전체를 반대편 모니터에 옮겨 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요 창을 살펴보면 아마도 요렇게 레이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레이어를 손댄 적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어 있을 건데, 0 레이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이름 0 레이어, 그리고 def points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0 레이어, 그냥 디폴트 레이어라고 할게요. 초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왜냐하면 레이어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조차 없어요. 일종의 이제 레이어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리게 하기 위한 펜이라든지 크레파스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그 중에서 색깔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겠죠. 그 모든 종류의 그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그래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냐. 그래서 0 레이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CAD에서 뭔가를 그릴 때 나한테 쥐어준 그리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ON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이 전구 모형이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켜져 있다. 만약에 이 레이어가 꺼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린 게 순간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켤 거냐 끌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ON 기능이고, freez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freeze는 이제 얼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결시키다. 그래서 얘는 켜고 끄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켜고 끄는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사라지는 거고, freeze는 얘의 이제 속성 자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일종의 우리가 냉동실, 미래에서 보면 냉동인간 이런 게 있잖아요. 우주로 갈 때 그런 것처럼 동결시켜 가지고 보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거나 속성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렇게 잠가 놓고, 근데 다만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이는. 그리고 락 기능은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락 기능은 선택조차 안 되고, 레이어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자물쇠를 잠가 버리는 기능이 이제 락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출력기죠. 출력기에 출력이 되는 레이어냐 안 되는 레이어냐. 그래서 얘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레이어가 인쇄를 했을 때 나오는 레이어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출력이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 CAD에서는 이제 검정색 배경을 바탕으로 하얀색 선으로 작성하는 게 디폴트인데, 그래서 기본 색상이 지금 화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화이트 컬러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라인이 어떠한 종류로 되어 있느냐.
그게 지금 continuous라고 해서 연속선, 한글로 생각하면 실선이 되겠죠. 실선, 연속적인 선으로 그려진 거. 그래서 뭐 파선이니 점선이니 하는 것들로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얘도. 자, 그 다음에 line weight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line weight가 디폴트인데 아마 이제 얘가 0일 겁니다. 선 두께가 0이다라고 하면 사실 두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건 시각적으로 보고 있다 뿐이지, 얘를 확대 축소해도 계속 이 선이 똑같은 두께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두께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차원의 모델링을 아직 배우시진 않았지만 3차원의 모델링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면의 두께가 없더라도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얇은 종이라도 나노미터의 두께라도 두께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델링 상에서는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0이어도 그냥 존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를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쇄를 했을 때는 가상의 두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해야겠죠. 그 두께가 몇 미리로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 두께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력해 주시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 transparency는 이제 투명도인데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명도가 0이니까 100%로 지금 진하게 표기가 되는 거고, 이 투명도가 올라가면 색상이 조금씩 연해지고, 해치해서 잠깐 본 적이 있죠. 출력할 때도 조금 더 연하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뒤는 description이랑 얘는 뭐죠? 네, viewpoint freeze, 요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라보는 시선에서 잠그느냐 아니느냐 이런 차이인데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레이어의 속성을 다 이해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나머지 내용들을 어떻게 변경을 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왜 그 변경점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창을 좀 줄여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위에 버튼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네. 그 중에서 왼쪽에서 이제 네 번째 아이콘, 여기서부터 네 번째, 여기 살펴보면 New Layer라고 해서 단축키가 Alt N 이렇게 돼 있어요. Alt N.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이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네임이 지금 레이어 1 해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 레이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볼게요. 벽체를 만들 거다. 월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만들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그럼 월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의 세팅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속성들이 전부 똑같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요 앞에 있는 거 3개,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요거를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여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써야 하는 내용들이고, 출력도 마찬가지죠. 출력이 되게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세팅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건 요거 두 가지예요. 레이어의 색상과 그 다음에 레이어의 속성, 타입,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건데,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용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네, 색상이 이렇게 뜨죠. 자, 기본적으로 CAD에서 제공하고 있는 색상들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그냥 아예 조합을 해가지고 딱 찍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자유로운 색상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대표 색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빨간색, 노란색, 뭐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인덱스 컬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색상들을 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색상과
선 두께, 라인 타입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력이랑 연관된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 개인적인 약속인데 뭐 사회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설계사무소에 취직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 암묵적인 약속들이 구조체,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받는 구조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노란색으로 드로잉을 합니다.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으로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의 색상이 옐로우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인 타입은 우리가 벽체를 그릴 때 점선이나 파선으로 그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쭉 연속된 하나의 벽체잖아요. 예,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Select Line Type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로드를 눌러주시고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ISO 기준에 따른 어떤 속성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SO 기준이 아닌 것들도 디폴트로 오토캐드에서 마련된 속성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그 종류에 따른 것들을 불러오신 다음에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선택해 가지고 OK 누르면 속성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지금은 컨티뉴어스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0 레이어에서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정형이 되어 있었고 얘를 통해서 드로잉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레이어가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한번 클릭했을 때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크 표시가 지금 0 레이어에 들어가 있죠. 셀렉션이.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이어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맨 뒤에 있는 Set Current라고 하는 Alt C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누르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왜 없냐면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레이어가 체크 표시가 되도록 바뀐다. 그러면 이제 0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월 레이어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에 뭐 그냥 선을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까지와 다른 노란색 선으로 그림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여러 개 만들어 보면 좋으니까. 똑같이 new layer 그리고 뭐 창문이다, 윈도우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얘는 색깔을 여러분들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지겠죠, 그쵸? 자, 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라인 타입을 한번 바꿔봐야 되니까 자, 뉴 레이어 하나 더 만드시고 우리 이제 상부 오픈, 하부 오픈 이렇게 해서 보이드를 통한 설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걔네들은 점선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색상은 바로 직전에 했던 내용을 따라갔죠. 예, 따라가게 되어 있고, 색상은 그대로 둬볼게요. 그리고 라인 타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의 속성을 이제 점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드, 여기에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점선이니까.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게 히든, 히든 2, 히든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쪽에 디스크립션 살펴보면 요게 이제 점점 띄우고 점점 띄우고가 아니고, 우리 한글로 뭔가 이렇게 표 그리거나 할 때 대시를 두 번 쓰면 대시 두 개의 길이만큼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그냥 쓴 거예요. 요 길이, 그러니까 띄우는 간격의 2배 길이의 선을 그리고 한 칸 띄우고 2배 길이 선을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디폴트 값이고, 뒤쪽에 보시면 밑에 보면 히든 해서 괄호에서 0.5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반, 스케일이 반인 거예요. 그 간격이. 그래서 한 줄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한 줄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그래서 띄우는 것과 선의 길이가 같다. 그 밑에는 2배로 되어 있죠. 곱하기 2. 그래서 4줄 그리고 한 칸 띄고 4줄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래서 요거의 2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스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스케일은 속성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프로퍼티 쪽에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래서 기본 히든 값으로 불러 들어오고, 요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라인 타입이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히든으로 변경이 됐죠. 자, 그 다음 더블 클릭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줌 아웃을 하면 얘가 실선처럼 보이지만, 줌인을 해서 가까이 가보면 요 간격에, 띄운 간격의 2배만큼 대시 대시 띄우는 거였죠. 대시 대시 띄우는 거. 근데 한 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중심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선을 그리지 않았잖아요. 라인 타입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라인 타입을 그리는 법을 안다라고 하면 중심선도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요 그림이었죠. 요 그림에 중심선 센터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심선도 보통 빨간색으로 그리니까 그대로 두고, 히든이 아니라 라인 타입을 변경을 해야겠죠. 아까 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스케일 0.5배 2배. 근데 요거는 생긴 거를 보면은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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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그리고 대시 한 칸만큼 띄우고 대시 하나 또 한 칸만큼 띄우고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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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이게 이제 뭐냐면 긴 선 한 칸 띄우고 짧은 선 한 칸 띄우고 긴 선 한 칸 띄우고 짧은 선. 요게 이제 센터 라인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센터 라인을 OK를 누르고, 자, 그 다음 센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OK 눌러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도 뭔가 실선처럼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레이어가 지정이 안 돼 있었네요. 확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줄 한 칸 띄우고 짧은 줄, 긴 줄 한 칸 띄우고 짧은 줄 한 칸 띄우고 긴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센터에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간격이 얼마였지? 간격을 몰라도 선을 하나 긋고 중심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 타입의 스케일이, 축척이 너무 작아서 지금 요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줌을 해가지고 도면을 확인을 할 텐데, 얘도 마찬가지고 점선으로 그리고 파선으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컨티뉴어스 라인처럼 느껴지잖아요. 얘가 너무 스케일이 작아서. 그러면 이 스케일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적당히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도면에 줌을 딱 맞췄을 때도 중심선이나 점선처럼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그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개체 자체의 스케일을 하나만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추후에 프로퍼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 그래서 얘가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얘를 만약에 10배를 하면 그 점선과 띄운 간격이 10배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중심선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스케일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만큼 맞춰서 변경을 하시는 건데,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얘를 다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리 다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귀찮다. 그리고 내가 불러온 모든 것들이 지금 보기에 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스케일의 도면을 그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밀리미터를 사용하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케일이 좀 안 맞아요. 스케일이 더 커야 돼요. 실제로 제품 같은 걸 그리면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스케일의 뭔가를 그릴 거 아니에요.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건축이다 보니까 얘가 스케일이 작아졌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스케일들을 맞춰서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스케일을 키우는 명령어가 있어요. 전체 이 스케일을 한 번에 키우는 명령어. 그게 이제 LTS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게 이제 라인 타입 스케일의 줄인 말입니다. 네, 라인 타입 스케일. 그래서 LTS를 입력해 보시면 지금 Enter New Line Type Scale Factor 이렇게 돼 있죠. 라인 타입 스케일의 팩터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하나의 속성을 클릭해 봤을 때 확인했던 내용이죠. 1로 되어 있는데 이 스케일을 얼마 정도로 바꿀 거냐, 너 전체적으로 스케일 얼마로 키울래, 라인 타입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아까 15배 했으니까 좀 적당히 보였던 것 같아요. 15로 바꾸겠다 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 모든 항목들이 다 동시에 15배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쵸? 이제 우리가 보는 도면 스케일에서도 얘가 확실히 점선으로 보이죠. 이거는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도면을 지금 이 부분만 그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많이 그렸더니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LTS 스케일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사용하는 회사의 어떤 도면 스타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회사에서 정해진 레이어의 어떤 속성 값들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CAD 시작 파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CAD에 어떤 도면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라인 타입과 색상, 그리고 뭐 어떤 선 두께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 선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출력됐을 때 얼마의 두께로 출력이 되는지를 표기해 놓은 일종의 이제 일람표죠. 시트를 작성을 해 놓은 CAD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로부터 여러분들이 도면을 여시고,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면을 작업을 하시면 이 속성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반영한 채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도 마찬가지로 제 회사에 있는 어떤
디폴트 값을 저장한 파일이지만 이 파일 바깥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이런 도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런 도면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선 하나씩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계를 더 오래 하시고 복합적으로 하시게 되면 3차원의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 복잡한 거를 하나의 선, 하나의 속성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색상과 선의 종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레이어의 이름을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이건 표를 만들어서 그냥 다 수동으로 그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린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그리고 그 레이어가 어떤 라인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가상으로 하나를 그려주고, 색상 표기, 그리고 출력됐을 때의 두께, 그리고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놓은 표고요.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얘죠. 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레이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레이어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실제 실시 설계까지 하면 다 사용을 하고, 부족한 건 추가해 가지고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추가해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 레이어들을 보면 지금 달러 표시가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0 레이어는 디폴트니까 원래 그냥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죠. 그리고 0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건축 쪽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 A 레이어, 그리고 인명 같은 데서 사용하는 엘리베이션 섹션 레이어, 그리고 스트럭처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 레이어. 지금 이렇게 레이어 2 뭐 이렇게 1, 2 되어 있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름 변경이 되지 않고 추가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레이어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이 레이어의 이름은 전부 제가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레이어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레이어 이름이 전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레이어의 이름을 한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영문판을 쓰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거와 별개로 레이어라고 하는 건 CAD인 경우에 CAD는 무조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알파벳 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지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정했을 때 자동 정렬을 했을 때 정렬이 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 A, B, C, D 순서로 쭉 정렬이 되고, 거기에 특수 문자를 넣으면 더 앞으로 가죠. 더 목록 위로 폴더가 위치되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어떤 이름으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 순서가 정렬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 정렬이 됩니다.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은 레이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고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자동 정렬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 레이어의 이름을 순서대로 찾아서 쓰기 쉽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레이어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찾아 쓰기 쉬운 대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A는 아키텍처에서 A로 썼지만 A보다 더 먼저 나온 어떤 공통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적용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보다 숫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숫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오는 0이라는 숫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부터 잘 꾸려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아시겠죠? 다시 원래 위치대로 위치를 시키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레이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저랑 같이 연습해 본 대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림을 가상으로 많이 그려 놔 보세요.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지금 레이어 on, 레이어 off, 그리고 레이 ISO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할 수 있거든요. 예, 요 내용이 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쨌든 스킬이라고 하는 건 같은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그리는 게 스킬이 더 뛰어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그냥 기술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들이 요 세 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도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지금 거의 다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레이어 on, 레이어 off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on은 켜는 거고,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on and off가 있죠. 예, off는 끄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n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하나 있었죠. 전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뭘 해주는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레이어가 프로퍼티 창에서 보면 A 오픈 레이어죠. 그러면 A 오픈 레이어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A 오픈 레이어 여기 있죠. 이 레이어를 제가 만약에 전구를 꺼볼게요. 어떻게 됐죠? 네. 사라졌죠. 시각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아예 지워진 게 아니라 눈에서 안 보이도록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on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켜는 거고, 레이어 off라고 하는 건 끄는 건데, 이렇게 많은 레이어를 어떤 레이어인지 이름을 확인하고 그 레이어에 찾아가서 전구를 누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되겠죠. 최소 10초가 소비가 되겠죠. 이런 시간들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명령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레이어를 끄고 싶어요. 그러면 끄는 명령어니까 off죠. 레이어 off, 레이 off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이거는 명령어를 제가 명령어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레이 on, 레이 off. 레이 off라고 하는 명령어 ER을 뺐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뭐라고 뜨냐면 select an object on the layer to be turned of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끄고자 하는 레이어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하세요. on object,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이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만 찾아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그 레이어가 다 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를 내가 그냥 끄고 싶다, 이 개체를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개체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시고 레이어 오프 누르시고 클릭만 하시면 싹 꺼지는 거예요. 명령어가 지금 종료가 되지 않았죠.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도면을 그리시면 불필요하게 시각적으로 계속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꺼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한눈에 잘 들어오게.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명령 종료는 다시 한번 엔터 치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내가 완성한 도면이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더 많은 내용들을 열심히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나씩 클릭했더니 엄청 많이 꺼졌어요. 그쵸? 전구가 꺼진 게 여기저기에 많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켜는 기능이 사실 우리 윈도우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꺼진 레이어에 가가지고 하나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니까 다 켜져요. 그리고 다 누르면 다 꺼지겠죠. 네, 이 경고창이 뜨는 건 current layer, 현재 레이어도 꺼버릴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 꺼지면 다 꺼져 버리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네.
안 꺼지는 레이어들은 제가 잠가놔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요것도 귀찮잖아요. 네, 요것도 귀찮죠. 언제 이거 가가지고 컨트롤 A 누르고 다 전부 클릭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전부 켜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이 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축키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껐다 켰다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하는 중간에도 다 레이어를 껐다 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데 레이 온, 레이 오프가 이제 LO 겹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L이 마우스 그 왼손을 기준으로 좀 오른쪽에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아요. 이게 손이 좀 멀리 가야 되고 오타를 낼 가능성도 높고 L이 한참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 뭐 게임에서 하듯이 두 개의 어떤 명령어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ASDW 요 키 많이 쓰잖아요. 게임 하실 때 그런 것처럼 저는 ASD의 조합으로 SS, DD, SD 이렇게 조합을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DD 누르면 레이 오프가 활성화되게 이제 딜리트라는 저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DD 엔터 치면 레이 오프 이렇게 되게 그리고 다 켜는 건 바로 옆에 있는 SS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냥 결정하기에 따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숫자 11, 22, 33 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요. 워낙 자주 쓰니까 그래서 11 누르고 지정하면 꺼지고 22 누르면 전체 다 켜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레이 온 오프를 반드시 얘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셔라.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레이 ISO가 뭐냐 이거는 이제 줄임말이 레이어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트 요거의 줄임말인데 아이솔레이트가 우리 춤출 때 이제 머리 고정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립시키다 이런 뜻인데 어떤 하나의 레이어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지. 무슨 말이냐면 자 레이 오프는 하나만 껐죠. 근데 레이 온은 전부 다 켜는 거였죠. 자 그러면 레이 ISO는 뭐냐 끄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하나의 레이어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끄는 거예요. 여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ISO 레이 ISO 자 아까 우리 점선으로 되어 있던 오픈 레이어 얘를 끄는 게 아니고 얘만 놔두고 다 꺼버릴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작업을 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내가 이 레이어만 켜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내용을 수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다. 해당 레이어에 대한 수정이 다 끝났다. 그리고 다시 켜야 된다라고 하시면 레이 온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레이 오프는 하나만 끄는 거, 레이 ISO는 하나만 놔두고 다 끄는 거, 레이 온은 전부 켜는 거. 요 세 개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빠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왼손에서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단축키로 지정을 하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도 중간고사에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도면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레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제 레이어의 어떤 현재 상황, 레이어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요 명령어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레이어 스테이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런 게 하나 뜰 거예요. 지금 레이어 ISO 밑줄 스테이트에서 뭐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네, 뭐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도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여러분들이 레이어 스테이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제 강의 자료에도 이제 써놨는데 레이어 스테이트는
그 레이어의 어떤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특성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요 도면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무수히 많은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서 어떤 레이어는 무슨 색, 어떤 레이어는 어떤 색, 어떤 레이어의 타입은 뭐 이렇게 전부 지정을 한 어떤 값, 예, 그런 디폴트 값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새로 켤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레이어 특성, 속성 값을 저장해두는 템플릿 같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템플릿 레이어 스테이트를 불러와 가지고 쭉 하면은 다시 적용이 되는 건데, 요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current layer state unsaved 이렇게 돼 있죠.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예, 지금 얘도 초기에 한번 만들어 놓고 저장을 안 했네요. 예,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면 자체를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요 파일, 여러분들이 요 파일 하나를 작성하시면, 다시 말해서 레이어를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레이어의 속성을 기입한 어떤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표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레이어의 이름을 쓰고 그 레이어를 하나만 그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려 놓으면 이 도면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존재는 해야 돼요. 어떤 레이어가 그려져 있어야 돼. 존재하면 이 DWG 파일에 남아 있겠죠. 그림으로서. 그쵸? 사실 그려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레이어만 만들어서 저장만 해도 저장은 되거든요. 그 레이어의 속성이. 근데 제가 그려놓으라고 하는 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매치 프로퍼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캐드를 계속 그리실 테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 뭐 홍길동 레이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파일, 그 DWG 파일을 열어 가지고 딱 열면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겠죠. 그쵸? 내가 그려놓은 파일을 저장한 거니까.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캐드 도면을. 그러면 이 속성들이 전부 얘에 맞는 것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내가 그리는 도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반영해 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레이어 스테이트의 템플릿 파일로 저장하지 않아도 DWG라는 파일로 그냥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바로바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훨씬 쉽다. 예. 됐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열심히 배웠으니까 예제 파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예제 파일에 보시면 스케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는데, 자유롭게 그린다고 형태만 따라서 쭉 그리지 말고 계략적인 그냥 크기를 정수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정수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박혀있는 기초, 기초 및 기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자갈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일이 없으니까. 자, 저는 레이어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 레이어를 그릴게요. 제가 편한 방식대로. 자, 그러면 초기에 땅을 그리겠다. 땅도 보통 이제 노란 선으로 그리는데, 저는 그냥 0 레이어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진한 월 레이어로 그리기도 하거든요. 땅은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션이잖아요. 지금 엘리베이션 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찾으려니까 오래 어렵네. 자, 엘리베이션 1번, 진한 선 얘로 땅을 일단 하나 그릴 거고요.
5천짜리 길이로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땅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입단면이지만 요거는 그냥 제가 평면 그리는 레이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월이 아니라 지금 컬럼이죠, 제 기준으로. 그래서 0의 컬럼, 컬럼 레이어를 그릴게요. 자, 여기서 계략적으로 정수로 맞춰 볼게요. 2000. 네. 그리고 500, 500, 1500, 500.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제가 그냥 성격상 정수로 맞추는 거예요. 요거는 길이를 알 수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기준을 잡을게요. 700. 아, 사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모양을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스트레치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1500이었죠. 뭐 2000짜리를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비슷하게만 그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색상은 같지만 속성은 다른 겁니다. 그쵸? 얘랑 얘는 색상은 같지만 속성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요 땅은 끊겨 있는 게 맞아요. 요거는 예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 단면이 정확하게 기초와 기둥을 자르고 옆에 있는 흙이 안쪽에 침투될 리는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죠. 원래 이제 중심선부터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도면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목표니까, 자, 중심선은 말 그대로 중심에서부터 긋는 건데 지금 중심이 요거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기둥의 중심으로, 기초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얘도 보면 제가 확대를 해보면 분명히 중심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케일이 뭔가 안 맞죠. 제가 그린 거랑. 그쵸? 그러면 LT 스케일 지금 1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한 20 정도로 바꾸니까 괜찮게 나와지네요. 요 속성을 보면 지금 제가 센터를 요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속성을 지금 20배를 준 건데 여러분들의 도면의 어떤 이 스케일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제를 보자면 20배 정도는 너무 많이 돼 있고 예제랑 비슷하게 가려면 한 10배? 10배 정도? 됐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흙을 채워 넣는 이 자갈 모양을 그리면 되는데, 얘는 해치를 하기 위해선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테두리를 가상으로 그릴 건데 지금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사용을 한 적은 없지만 스플라인으로 가상의 흙을 이렇게
얘는 설계가 아니니까 대충 모양만 맞추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해치는 해치 레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 속성이 좀 연하게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치는 해치 레이어를 반드시 따로 만드는 게 좋고요. 해치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해치 자갈 패턴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잘 사용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예, 그래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스케일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라인 타입 자체도 굉장히 키웠기 때문에 일단 얘도 그 스케일에 비슷하게 맞춰보고 작업을 해볼게요. 네, 바운더리가 잘 지정이 됐죠.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로 보이네요.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요거를 네, 지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초에 여러분들이 그리셨던 도면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그릴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얘를 더 정교하게 한번 색을 해치 패턴을 넣어 볼게요. 도면에 그리는 것처럼. 자, 해치 패턴을 넣을 때 지금 중심선이 얘를 가로지르고 있죠. 그런 경우에 영역이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이 선이 통과되어 있다고 해서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실선처럼 가르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치 패턴을 채워 넣으면요, 자, 예를 들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치 패턴을 채워 넣으면 솔리드 패턴을 넣어 볼게요. 여기에 스픽 포인트를 하나 그리고 두 개를 넣어야 돼요. 얘와 얘와 영역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 해치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얘는 하나의 속성이 잘린 거잖아요. 기둥이라고 하는. 그래서 해치 같은 걸 넣으실 때 아까 레이 오프 기억나시나요? 얘를 끄고 다시 해치, 픽포인트, 입력, 엔터, 엔터. 그리고 켜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됐죠?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밑에는 잡석 다짐. 얘는 보통 빗금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라인이 있었죠? 45도겠죠, 그쵸? 네, 스케일을 얘는 조금 더 키워야겠다, 너무 촘촘하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타입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최초에 흰색으로 전부 도면을 그렸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면을 그려주셔야 된다. 물론 지금 그린 도면의 어떤 이런 색상들이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도면은 흑백으로 출력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들이 실제 출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색상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 써놓은 CTB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CTB. 자, CT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CTB는 또 항상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CAD를 그리면 이
DWG 파일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인쇄기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흑백의 도면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거를 보고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흑백의 도면에 이런 것들을 다 정교하게 그리는 게 표현이 되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색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라인 타입, 어떠한 종류의 선인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 두께, 얼마만큼 굵게 출력이 되고 얼마만큼 얇게 출력이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도, 얼마나 연하게 표현이 될 거냐. 예. 색상의 차이가 아니라 톤 차이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걸로 모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린 도면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 샘플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도면, 같은 도면을 흑백으로 출력한 걸 살펴보면 라인의 어떤 그 선 두께가 보이시죠 지금. 네. 어떤 거는 굉장히 굵게 출력이 되고 어떤 건 얇게 출력이 되고 어떤 거는 사선으로 빗금이 쳐져 있고 어떤 건 안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있는 벽돌 패턴들은 조금 연하게 칠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예. 이러한 차이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자체에 이런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레이어 자체에 이런 차이를 내면 그 라인 자체의 스케일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면을 다른 스케일로 출력을 했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면 자체를. 근데 그게 아니라 출력을 할 때만 그 세팅 값을 받아가지고 얼마의 두께로 출력이 될지 지정을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TB라는 속성을 변경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창이 있었죠. 아이고. 자, 출력을 하는 명령어는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 전에 드로잉 오더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선이 이제 여러 개가 겹쳐지니까 드로잉 오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출력을 할 때는 플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인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출력하다. 자, 그럼 플롯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플롯을 입력하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name, 그 다음에 프린터 네임, 뭐 어떤 종이 할 거냐 뭐 이런 게 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세팅 값을 바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바꿔놓은 거 제 걸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CAD 도면을 출력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CAD 도면 자체를 바로 인쇄기로 넘겨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쇄기가 있으면 그 인쇄기가 여기에 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인쇄기를 설정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냥 출력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쇄기가 없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로 만들어 놓고 PDF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출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PDF 파일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얘가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됐는지. 개인적으로는 DWG2 PDF라고 하는 요 항목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라. 그 말은 뭐냐,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프린터로 DWG 파일을 PDF로 출력을 해주는 거야. PDF로. 아시겠죠? 자, 요걸 선택을 하시면 페이퍼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퍼 사이즈, 종이 크기를 선택하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이를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의 자유인데, 지금 보시면 ISO 기준 Full Breed A3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Full Breed가 뭐냐면 이 브리드가 그 바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백이에요. 여백. 마진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의 더 바깥쪽에 어떤 테두리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브리드 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인디자인 배우시고 인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요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Full Breed A3라고 하는 건 여분값 없이, 테두리 없이 완벽하게 꽉 찬 A3
파일을 나는 인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full로 인쇄하겠다. 그래서 ISO full build A3를 지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A3가 출력이 안 되는데 나는 A4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셔서 A4를 지정을 하셔도 괜찮지만 요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케일로 얘를 작성을 하셨는지 어떠한 스케일로 얘를 출력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한 게 1대1 스케일로 이 화면상에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대1 스케일로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축척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현장에서 그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3 기준으로 출력을 했을 때 이 전체 1대1 크기가 A3에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몇 분의 몇으로 줄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뭐 산술적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A3로 출력을 하겠다, A3의 도면에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100분의 1 정도로 줄이면 이 A3의 용지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시면 그냥 A3 용지의 100분의 1, 1mm에 100개의 유니트가 밀리미터겠죠. 100분의 1의 스케일로 100분의 1이 1대 100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선택하셔도 돼요. 100분의 1로 출력이 되겠다 라고 하면 PDF 파일은 A3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출력을 하려고 했던 의도 그대로 출력이 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가 A3 용지가 없이 A4밖에 출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PDF 상에서 A3 크기를 A4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미리 스케일을 지정해두고 거기에 따른 스케일에 맞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Center the plot, 항상 도면의 중심으로 출력이 되도록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어디를 출력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는 화면을 드래그 해가지고 시작점, 끝점,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윈도우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윈도우 뭐 출력할 거야? 나는 아까 본 이 도면 출력하고 싶어. 이 도면. 아니면 나는 뭐 이 도면 출력하고 싶어. 그래서 A3 기준으로 100분의 1로 출력을 해야 되는 크기로 제가 이 도면의 윤곽을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여기까지를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종이 크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게 설명을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종이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된 거냐면 제가 A3 기준으로 100분의 1 크기로 출력이 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깥쪽으로 제가 지정하는 이 테두리의 크기가 뭐냐, A3의 크기를 100배 한 크기예요. 실제 1대1 스케일 기준으로는. 그래야지 100분의 1로 출력했을 때 A3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420, 420mm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00배를 하면 42000이 되겠죠. 그쵸? 42000mm의 크기인 거예요. 이게 이 도면에서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는 지정할 거야. 나 여기를 출력할 거야. 그러면 선택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rawing Orientation은 Landscape, 수평 방향으로 출력을 해야겠죠. 포트윗은 세워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가로로 긴 도면이었죠. 랜스케이프로 되어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것들 다 손댈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얘인데 지금 회사에 쓰는 이 CTB 값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지금 이 컴퓨터에 3개가 들어와 있는데 A3 CTB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CTB라고 하는 게 라인 타입의 어떤 속성 값을 기록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CTB라고 하는 파일이 없잖아요. 아예 가지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백지에서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CAD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ACDC라고 하는 AutoCAD CTB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 CTB를 여러분들이 속성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속성 변경을 하기 위해서 Edit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만드실 때 색상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색상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거에 있었던 색상이고요. 나머지의 색상들은 그 위에 있던 무수히 많은 컬러 코드 값을 가지는 색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색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쓰지를 않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여기서 구분하기가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3원색을 바탕으로 한 2배색 색상 정도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거는 컬러는 무조건 블랙으로 나오게 전부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흑백으로 출력할 거니까 백은 바탕이고 흑색으로 출력할 거 아니에요? 컬러는 무조건 블랙. 나머지 것들 다 손댈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두 개만 손대시면 되는데 스크리닝 그리고 라인 웨이트 두 개만 만지시면 돼요. 자, 스크리닝은 아까 보셨던 transparency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transparency랑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투명도가 0이면 스크린은 100이에요. 100%의 스크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또렷하고 흐릿하게 출력할 거냐를 스크린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스크린은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100%로 다 놔두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손대셔야 될 건 뭐냐? 해치를 할 때 해치. 해치를 보통 251, 52, 53, 54의 색상을 사용하는데요. 왜냐? 이 색상들이 제일 연한 거부터 조금씩 진해지는 순서거든요. 회색으로. 이 스크리닝을 제가 지금 보시면 진해짐에도 불구하고 또 스크리닝 색상도 차이를 냈죠. 그래서 80%, 70%, 50%, 30%로 출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그레이 속성의 한 가지인데 이 속성 그대로 흑백으로 출력을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인쇄기에 따라서 스크리닝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흐릿하게 출력을 해주면 훨씬 더 연하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크리닝 값을 조절을 하는 거다. 해치에서만 조절을 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스크리닝도 100%로 두면 되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변경을 해야 될 건 라인 웨이트, 선 두께라고 하는 것만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선 두께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했을 때 출력이 되는 정말 그 두께예요. 0.05mm, 0.3mm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인쇄기에서 인쇄를 쭉 했을 때 두께를 재보면 0.3mm의 선으로 두께가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mm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A3 기준으로 1mm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예요. 엄청나게 두껍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도면을 작성하고 오류를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두꺼운 선 두께가 0.3mm 정도면 충분하다. 가장 두꺼운 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위계 차이, 선의 위계 차이를 내서 도면을 보기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계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골조체, 구조체는 두껍게 보여야지 눈에 잘 들어오고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조금씩 더 얇은 두께로 바꿔주시고 제일 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들은 해치, 어떤 패턴들 아니면은 평면을 잘랐을 때 보이는 인면선, 예를 들면 창문의 하부 바 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쵸?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가 잘린 거는 얘인데 그 잘려진 거에 아래쪽에 있는 이 인면선 같은 이런 선이 가장 얇게 표현이 되는 게 맞겠죠.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안 나와도 괜찮은데 안 나오면 정확한 도면이 아니니까 그럼 아래쪽에 프레임이 없는 창문인가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려는 주는 거예요. 찾아보면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0.03mm까지 내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 두께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거고 회사마다 어떤 선을 어떤 두께로 출력할지가 전부 달라요. 근데 대부분 노란색을 가장 두꺼운 선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연두색,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 다음에 뭐 마젠타를 두껍게 쓰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이언을 두껍게 쓰는 회사도 있고 그
그 다음에 뭐 빨간색, 파란색 요 순서대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노란색이 제일 두껍고 연두색이 그 다음에 흰색 요 순서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CTB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요, 예, 변경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걔는 걔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CTB 값은 이 파일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적용 가능한 일종의 템플릿처럼 저장이 되는 파일이에요. .ctb라고 하는 파일이 내가 설치한 CAD 폴더 안에 들어가면 어딘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잖아요. 일종의 단축키 파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내가 save as 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둔다면, USB에 저장을 해두거나 이메일로 보내둔다면 다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CTB 값을 찾아가지고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파일이. 그래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제가 풀네임으로 한번 알려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컴퓨터를 재설치할 때 있잖아요. 밀어버릴 때 이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사라져요. 자, 풀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users, 그리고 유저네임이 되겠죠.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거기에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요거는 폴더에 숨긴 폴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숨긴 폴더를 표시 안 한 사람들은 이 폴더가 안 뜰 겁니다. 이거를 약간 투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보기에서 아시죠? 이거 보기에서 숨긴 폴더 표시 체크하시면 뜰 겁니다. 그리고 로밍,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 얘도 달라요. 오토데스크 버전에 따라 다르겠죠. 오토데스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버전,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버전의 이제 세부 넘버인데 이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영문판으로 설치하셨으니까 ENU, 영문판 한글판 둘 다 있으면 KOR도 있을 겁니다. ENU에 그리고 플러터, 출력기 이런 뜻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플러스 스타일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은 플러스 스타일이 있는데 회사 컴퓨터는 훨씬 많은데, 요것들이 뭐냐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협업을 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작성한 도면 출력하시려면 요 CTB 사용해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라인 타입 그 파일을 줘요. 그걸 꼭 적용을 해서 출력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한 의도 그대로 도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놓고 요 경로에 따라서 이 파일들을 전부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 놓고 저장을 하시고, 새로 설치하면 이 위치에 그대로 컨트롤 V 해놓고 쓰면은, 이 위치에 컨트롤 V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위치에 떠요. 걔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뜨질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CTB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정한 색상, 두께 그대로 출력이 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A3 기준으로 1대 100, 100분의 1 스케일로 했을 때 제일 두꺼운 게 0.3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100분의 1의 스케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축소한 600분의 1 도면을 출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600분의 1 도면을 A3에 출력을 하는데 걔가 똑같이 0.3으로 출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600분의 1은 훨씬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이 작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에 담아버리면.
근데 거기서 600분의 1로 출력을 해버리면 그 0.3이라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다가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00분의 1 기준, 100에서 300까지 제가 이 CTB 파일을 쓰는데 300분의 1 기준으로 0.3을 썼기 때문에 600분의 1 도면에서는 그거의 반인 0.15의 두께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야지 600분의 1로 출력을 했을 때도 선이 떡지지 않고 쨍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스케일의 관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출력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CTB라고 하는 파일들은 스케일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4개를 쓰는데 인테리어 도면은 이제 스케일이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50분의 1, 20분의 1 이런 걸 쓰잖아요. 가구 도면도 마찬가지고. 걔는 선이 조금 더 두껍게 나와야겠죠. 훨씬 더 적은 데이터를 크게 출력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하나, 기본적인 도면 100에서 300분의 1 스케일로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600분의 1, 1200분의 1 이상 이렇게 제가 항상 4개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학년이 올라가면 그렇게 CTB 구분도 해 두셔야 된다.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전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둘게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인데 레이어만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properties,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이 속성을 전부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 창이 어떤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그냥 살펴보는 용도예요. 자, property 창 가보시면 항상 어떤 개체를 그리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이 레이어 속성이 될 겁니다. 레이어 속성. 근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선 클릭해 봤더니 자, 컬러는 by layer. 이게 무슨 뜻이냐? by layer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에 따라 지정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컬러를 레이어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by layer라고 하는 건 내가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색상을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색상 그대로 지정해줘. 레이어 색상 그대로 쓸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은 A 오픈 레이어. 자,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라인 타입도 by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레이어에서 라인 타입을 지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라인 타입은 by 레이어는 컨티뉴어스로 해놨냐? 그쵸? 그리고 여기서 히든으로 바꿨냐?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상부 오픈과 하부 오픈이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아래가 뚫린 거랑 올려다 봤을 때 위가 뚫린 게 있어요. 근데 이 점선인 경우는 위가 뚫렸을 때 점선으로 표현을 해요. 상부 오픈인 경우에. 아래가 뚫렸을 때는 그냥 실선으로 X를 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레이어는 실선 오픈이고 상부 오픈인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해서 레이어의 타입 자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요 속성을 따로 변경을 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LTS는 전체 스케일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도 같은 히든 라인 아니면 같은 오픈 라인을 썼지만 어디는 선의 굵기가 굵어야 되고 어디는 얇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의 크기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 내부에 들어간 X를 친다든지 하면 요 선의 길이로는 얘가 점선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얘와 얘가 같은 레이어지만 다른 스케일이 적용이 돼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LTS로 조정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같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이 개체의 라인 타입 스케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는 항상 바이 레이어로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얘는 CTB에서 조정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이 개체가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는지니까 사실 뭐 알 필요는 없겠죠. X좌표, Y좌표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조절할 일은 가끔 있을 텐데, 라인 웨이트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라인 웨이트는 출력이 됐을 때 얼마나 출력됐을지를 지정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start segment width 이렇게 돼 있고 end segment width, 그 다음에 global width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선 두께 조절을 하는 건데, 시각적으로 얘가 얼마나 보일지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껍게 보이도록. 그래서 얘는 도면 자체에 필요하다기보다는 도면의 어떤, 지금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거 이제 옛날 도면이라서 이거 참고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혹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우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의 글로벌 위스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두꺼운 선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어차피 출력할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두께를 조절할 때, 보이는 두께를 조절할 때는 얘로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는 XYZ 좌표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는 다 한 평면상의 글이지만, 그래서 높이가 있는 데이터, 등고선 같은 거 들고 오시면 엘리베이션도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의 높이로 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 에리어 같은 거는 어떤 폐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에리어 같은 것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쵸? 닫혀 있으니까 얘가 이 닫힌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표현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개체의 속성을 쭉 표현해주는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경을 하거나 하실 거는 글로벌 위드 또는 이 제너럴에 대한 데이터들을 대부분 많이 바꾸시게 될 거예요. 또는 이제 치수선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수선을 지금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치수선 같은 걸 보면 이 치수선은 데이터를 변경할 게 좀 많긴 해요. 여기 보시면 제너럴 말고도 밑에 보면 lines and arrow 어떻게 생긴 걸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텍스트는 뭐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건 옳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dim 스타일이라고 해서 어떤 스케일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디멘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명령어를 하나 알려드리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을 시트로 다 작업을 해가지고 그려놨느냐, 안 그려놔도 이 데이터는 저장이 된다는데 왜 그려놨느냐를 알려드리면, 딱 이 명령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match property. match property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령어가 있는데요. match prop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 뒤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match prop이 뭐냐? 엄청나게 편한 명령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하나를 다른 속성으로 바로 인스턴트하게 변경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0레이어로 뭐를 그렸어요. 나 이 0레이어로 그린 거 실제로는 아까 이 0레이어로 그린 거 실제로 아까 그린 이 점선이었어야만 돼. 그러면 match property라고 해서, match가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요. 매칭이 잘 된다 할 때 그 match. property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속성이죠. 이 모든 속성을 매칭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MA source object부터 클릭입니다. 원천 선택. 자, 마우스 붓 위에 붓 하나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 붓을 칠하는 거예요. 뭐를? 클릭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속성이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오메트리만 빼고. 지오메트리는 위치니까, 위치 정보니까 반영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면 작성을, 레이어 지정을 안 하고 잘못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 레이어 작성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 만약에 얘가 월2가 아니라 월1이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레이어에 있는 이름을 클릭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 레이어를 어떤 레이어로 바꿀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름을 찾아서 월1 레이어로 변경 해주시면 바뀌어요. 근데 얘는 레이어만 또 바뀐 거죠. 나머지 데이터들을 어떤 속성이랑 맞춘 게 아니라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내 레이어 속성에 따라서만 바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월1으로 그려놓은 레이어가 여기 있었죠.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딘가에 그려놨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작업을 한. 그러면 MA 엔터 이 선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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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속성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얘로 바꿨어야 된다. 그러면 MA 엔터 클릭 얘 바꿔볼게요. 클릭 그리고 종료는 또 엔터. 그래서 이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이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 레이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매치 프로퍼티 할 수 있는 어떤 소스 오브젝트를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찮게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예제가 뒤에 3개가 있는데 예제에는 레이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정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지정을 해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도 이제 건축을 하시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위계다라는 건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해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얘는 시멘트 벽돌이죠, 그쵸? 조적벽이 아니라 빗금 쳐져 있으니까 습식 벽인데 그래도 구조체는 힘을 받는 역할은 아니더라도 벽돌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 자체에 있어서는 얘가 위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쵸? 이 벽돌 벽의 아웃라인이. 그래서 얘를 노란 선으로 그리는 게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되어 있는 건 조정 위 미장 마감이라고 한 게 이제 몰탈 칠해가지고 뭐 도장을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마감재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데이터. 그 데이터는 얘보다는 얇은 선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연두색 노란색으로 그리고 같은 노란색으로 그리거나 연두색으로 하면 이 두께 차이가 20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선의 두께에 의해서 얘가 떡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다음 위계를 쓰는 게 아니라 마감재는 보통 굉장히 얇은 선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얇은 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젠타 색상을 사용을 하는데 또는 빨간색. 그래서 그런 색상을 여러분들이 지정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파란색을 제가 잘 권장하진 않는 게 파란색이 이 색상이 짙어가지고 캐드에서 표현하는 디폴트 파란색은 색상이 짙어서 검정색에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아파요. 그래서 파란색은 그릴 때 불편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색상 지정해가지고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벽체 두께가 있고, 그쵸? 그 다음 마감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위생도기, 창호, 그 다음에 창호의 인면선, 그쵸? 이건 잘린 선이 아니에요. 얇은 선으로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해치 패턴, 얘가 제일 얇고 연한 선이 돼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스크리닝이 되어 있는 개체로 들어가야겠죠. 요거를 쭉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참고를 할 수 있게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니고 제가 그렸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쭉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참고해서 그리시면 되니까. 동영상이니까 멈추시면 되겠죠. 텍스트는 아직 배운 적 없고, 대지경계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로 그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대지경계선 표현은
대시 닷닷 대시 닷닷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라인 타입 찾아서 쓰시면 돼요. 네. 여기 건축 벽체 보시죠? 네. 마감재, 단열재, 창문의 인면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은 제가 이제 그린으로 해놨는데 이 그린이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창호 평면도에는 그린으로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창문이랑 똑같은 색깔로 제가 맞출 때가 있습니다. 계단 참고하시라고 제가 쭉 보여드려요. 됐죠? 자, 이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선의 위계를 주고 그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는 제가 어떤 데이터는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지정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레이어를 다 만드시고 색상 지정하시고 그걸 적용해서 그림까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작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반드시 다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또 만나서 연습해 볼 거니까 이런 지금 예제 데이터 중에 세 번째 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어렵긴 해요. 이 어려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만나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